ちょっと勝手に入ってこないでよ. 자신의 영역이 확고한 여자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됩니다. 背景、藤井月様。彼の走っていたグラウンドの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 사진을 찍어달라며 폴라로이드를 보낸 여자와 그녀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기억을 담아가고 싶은 여자와 나에게 잊혀졌던 기억을 찾아가는 여자. 쌍둥이처럼 똑 닮은 두 여인의 기억 소환자는 이 남자입니다. 그의 주모식으로 시작하는 기억을 향한 영화 러브레터입니다. 本日はご対応の中、息子五木の参会議にこのように多数の方々にご出席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약혼자의 3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히로코는 아직 그를 떠나보내지 못한 표정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떠난 일을 애도하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잠시 들른 집. 全然遊びに来てくれないんだから、たまには顔見せてよね。すみません。これ見てみる?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이츠키의 중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애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도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는 옛 주소를 홀린 듯 적어내려간 히로코는 전해지지 않을 편지를 보냈고 같은 반, 같은 이름의 다른 이츠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渡辺弘子。背景、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 私は元気です。渡辺弘子。弘子、渡辺弘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하염없이 되뇌어 보지만 背景、渡辺弘子様。私も元気です。でもちょっと風邪気味です。 지루한 일상에 스며든 이 미스테리한 편지 덕분에 아픈 몸에도 왠지 신이 나 보입니다. 한편 이츠키의 마지막 산행 동행자이기도 했던 선배 아키바에게 편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히로코. そんなん書いたって届かへんやろ。届かないから送ったのよ。だって天国に送ったんだもん。でもね、返事が来ちゃった。天国から? 사실 처음부터 히로코를 짝사랑했던 아키바는 아직도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의 모습에 씁쓸합니다. もうええ加減あいつのことは自由にしたったってええんちゃうの? 여자에게는 관심도 없어 보이던 이츠키가 함께 히로코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고백해버리는 바람에 놓쳐버린 타이밍을 늘 후회하던 아키바입니다. 그리고 대체 왜 자꾸 편지가 오는 것인지 이츠키도 히로코도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来てるわ。あなたは一体誰ですか? お願いですから本当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何言うてんねんこいつ。自分で勝手に不死になりすましといて。でも考えてみたら変やな。なんでそいつのとこちゃんと手紙届くんやろ。もしあなたが本当の藤井月なら何か証拠を見せてください。喧嘩売ってんのかしらね。だいたい最初に手紙よこしたの向こうよ。指名手配の写真みたい。これ傑作やな。いやしかしほんまに藤井月っちゅうのがおったんやな。でももうこれで最後。みんなおしまい。あの人の手紙だったのと思いたかったの。探してみよう。もう一人の藤井月。 이츠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히로코의 마음을 보듬고 더불어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 싶은 아키바는 그녀에게 오타루 여행을 제안합니다. 한편 이츠키의 끈질긴 감기가 걱정인 엄마는 이사갈 펜션을 알아본다는 미끼를 걸고 あと5、6年で天井が崩れるって言ったのはあなたよ。それは間違いありません。 한사코 거부하던 이츠키를 병원에 떨굽니다. 이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신 아버지의 환영은 이츠키의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히로코와 아키바가 도로가 되어버린 이츠키의 진짜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 시기와 맞물려 있던 중학교 친구 남자 이츠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はい。はい。結構クレイジーやな。
俺たち。 같은 시각 히로코와 아키바는 이츠키의 집을 찾았으나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私の知っている藤井月はあな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して昔私の恋人だった人です。彼と同じ名前のあなたに会ってみたくてここまで来たけど会う勇気が出ませんでした。あなたには大変ご迷惑をおかけしました。同じ名前。何にも事情を知らずにひどい手紙を送ってしまいました。勘弁してください。その代わり一つだけ耳寄りな情報を提供します。 미스테리한 편지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 藤井さん 자신과 똑 닮은 저 여인이 불현듯 이츠키로 느껴진 히로코입니다. 実は私が中学の頃同じクラスに同姓同名の男子がいたんです。ひょっとしたらあなたの藤井月っていうのはあいつの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결국 그의 졸업 앨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私に似てますか。ひろこさんに似てるとどうなるの？似てると何かあるの？似てたら許せないです。それが私を選んだ理由だとしたら私どうしましょう。あの人私に一目惚れだって言ったんです。騙されました私。中学生の子にやきもち焼くの？あの子幸せね。あなたにそんなにやきもち焼かれるなんて。ひろこさんもまだあの子のこと好きなのね。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もし彼について何か覚えていること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잊고 있었던 이츠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그녀는 でも彼との思い出はそのほとんどが名前にまつわるものばかりで 최선을 다해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藤井樹。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면서 이름으로 유치찬란한 야유와 놀림이 가득했던 그 시절. 同じ名前の女の子にどこか運命的なものを感じて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それはありえないわ。旗で聞いてる分には面白いでしょ。でも当人たちには結構辛い日々でした。お互いなんとなく避け合ってあんまり話をした覚えもありません。繰り返される冷やかしの拷問に生きた心地もなかったわ。 이름 덕분에 의도치 않은 큐피트의 화살이 여러 차례 두 사람에게 겨냥되었으나 미숙한 감정들에 뒤덮여 부끄러운 상황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사춘기 시절입니다. 結局私たちは図書室送りにされました。でもあいつは仕事をサボってばっかりでほとんど働いてくれませんでした。 이름이 같아 뒤바뀐 영어 시험지 사건도 있습니다. 私の答案返してよ。その一言がどうしても言えないばっかりに勝負は放課後へと持ち越されたのでした。これ藤井君のじゃない。暗くてよく見えねえよ。早くしてよ。目が疲れてきた。ブレードの過去形ってブロークか。 괜히 이 순간을 벌고 싶어 딴청을 부리는 이츠키가 그녀에게는 실없는 아이로만 느껴집니다. なんだこれ。その曰く付きの答案を見つけたので送ります。ところで彼はどんな女の子が好きだったんでしょう。例えば初恋の相手なんかに心当たりはありませんか。それは隣のクラスの及川早苗でした。あの子が絡んでこんな一悶着がありました。あなたも誰か待ってるの？先に。だってあなたたち仲良さそうだから、なんだったら私が愛のキューピッドになってあげてもいいのよ。お断りします。だから今度はあんたが私のキューピッドになる番じゃない。何それ。私ってさ、何するかわかんない女でしょ。誰か他に好きな女でもいるの？ねえよ。じゃあいいんじゃん。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あなたはここで結構よ。ど
男と女はこれの繰り返しよね。 왜 저리도 계속 뿔이 났는지 모르는 서툴고 미숙한 감정은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합니다. あなたはあいつのどこが良かったの？ちょっと勝手に入ってこないでよ。今日の映画会ハンコください。彼の走っていたグラウンドの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중학교를 찾은 이츠키는 우연히 만난 담임 선생님과 도서관으로 향하는데요. 浜口先生、3年2組の藤井さん？そうです。覚えてますか？今日はね、書棚整理なの。あなた方の先輩の藤井さん。藤井月さん。なんで知ってるの？嘘！私たちの間で藤井月探しゲームってのが流行ってて、誰が一番たくさん見つけられるかって競争になって、何枚ぐらい見つけたっけ？今のところ87枚。これね、私が書いたわけじゃないのよ。友達がいたずらしてやったの。 G 付きストレートフラッシュ。その人よっぽど先輩のこと好きだったんですね。だってこんなにたくさん先輩の名前書くなんて。 어느새 전설의 주인공이 된 이츠키는 민망함에 서둘러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死んだでしょ、2年前に山で遭難して。一度あの山行ってめへんか。あいつに挨拶してこようや。 그리고 이츠키를 놓지 못하는 그녀에게 모두가 애써 외면했던 그곳으로 동행을 요청하는 아키바입니다. あそこお山のてっぺんが見えとる。やっぱりダメ。あの人に怒られる。吹っ切らなあかんねんて、ひろこちゃん。 이츠키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여파 때문인 것인지 약도 먹지 않으며 관리를 안 한 탓인지 이츠키는 갑자기 심한 고열에 쓰러지고 맙니다. 壊れてる。11.8。 おじいちゃん！救急車呼んで！ 1時間何言ってんだ。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그날처럼 폭설 때문에 구급차도 택시도 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そんなことしたって救急車は来ないぞ。この子まで殺すつもり！119番の言うこと聞かないで勝手にタクシー拾いに行って結局全然捕まらなかったでしょ。それで手当てが遅れてそれで死んじゃったんでしょ、あの人。また同じこと繰り返してどうするのよ。 각자의 트라우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이곳에도 있습니다. あの時の仲間なんよ。あの遭難の時の偉い親父は俺なんか逃げ出してしまったもんな、山から。また登りたいんちゃうか。もう怖い。 함께 사고를 겪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기도 도망가기도. あの時病院まで何分かかった？ 1時間はかかったわよ。 40分だ。どっちにしても遅れだったんだ。 こんな雪の中歩くなんて無理よ。 走る。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俺の命に変えても40分以内にたどり着いた。 다행히 병원 도착에 성공했지만 환자가 2명입니다. 해돋이를 핑계로 히로코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곳. あれがお山やで。ちゃんと見てあげな。藤井はあそこにおるんや。藤井！ひろこちゃんは俺がもろうたでー。ええよええよ。ひろこちゃんもなんか言うたれや。 그녀도 이츠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お元気ですか？ 私は元気です。お元気ですか？ 何の騒ぎやねん。今いっちゃんええとこや。何？トンボ。パパ死んだんだね。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서야 실감한 이츠키는 몸져 누우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결석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서로가 의아하면서도 반가운 두 사람. お前こそなんでいいんだよ。図書室に返しといてよ。そんなの自分で返しなさいよ。それができなくなったから頼んでんだろ。それがあいつとの最後でした。知ってる？藤井君転校しちゃったんだよ。え？
急だったから挨拶できなかったんだって。どうもご愁傷様です。なんだよ。なんでもない。 인사도 없이 떠난 이츠키에 대한 서운함과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입니다. これがあいつとの最後の思い出です。そしてあなたに書いてあげられるお話も多分これが最後です。 히로코는 무작정 부정하기에만 바쁜 이츠키의 편지 속에서 그가 그녀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この手紙に書かれた思い出はあなたのものです。だからあなたが持っているべきです。追伸、あの図書カードの名前本当に彼の名前なんでしょうか。どういうことだ。彼が書いていたのがあなたの名前のような気がして仕方がないんです。我が不思議なるペンフレンドの渡辺弘子様。それより今日はちょっとすご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あなたに教えてあげなければと思い慌ててペンを取りました。どうしたの？ちょっといいものを見つけたのでこれ何のよ。ああ、冬休み前に借りといて返すの忘れてたんだよ。 그리고 너무 뒤늦게 찾은 진심. 도서카드 뒷면에 그려진 그녀의 조상화로 이츠키의 뒤늦은 고백이 전달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やっぱり照れくさくてこの手紙は出せません。 1995년에 개봉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러브레터는 잊을만 하면 재개봉으로 찾아오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일본 실사 영화로 손꼽힙니다.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자연광을 이용한 빼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실수로 연인과 동명인 중학교 동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파생되는 그리움과 첫사랑,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막상 알고 보니 꽤나 내향적인 이츠키가 의외로 자신을 보자마자 사귀자고 고백할 정도의 용기를 보인 것은 결국 첫사랑이었던 그녀와 자신이 매우 닮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どうかもう少しお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あなたの思い出を分けてください。なんだか私の脳みそ小包にして送ってあげるのが一番早そうね。 질투의 감정 위에 추억이라는 명분을 덮어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추리하고 싶었던 히로코의 욕망이 불러낸 것은 여자 이츠키가 집중하지 않고 흘러보냈던 과거의 진실이었습니다. 誰も借りないような本ばっかりだったの。こんなの読むの？読むわけないじゃん。藤井月ストレートフラッシュ。 온 우주가 도와주는데 당사자들의 미숙함으로 놓쳐버린 수많은 시그널들을 그저 편지의 몇 줄만으로도 간파한 섬세한 히로코는 그의 첫사랑이 아리고 서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彼が書いていたのがあなたの名前のような気がして仕方がないんです。 그의 지인들이 모두 흥얼거리던 푸른 산호초의 비밀은 바로 이츠키가 조난사고로 죽어가면서 불렀던 유언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なんでよりによって人生最後っちゅう時に松田聖子やったんやろ。あいつ松田聖子のことを思いっきり嫌っとったんやろ。風に乗って走る。 이 소절 때문에 영화의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리기도 하는데요. 남쪽 바람을 남풍으로 해석하여 북단 오타루에 살고 있는 이츠키를 향한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남풍이 아닌 남쪽의 바람을 히로코로 상징하여 더 나아가 이 부분을 히로코를 만나서 이츠키를 잊었다는 고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츠키와 똑 닮은 히로코에게 첫눈에 보자마자 고백해버렸다는 일화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끝난 첫사랑의 회한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무쳐 있었던 것인지 짐작케 합니다.
처음에는 이츠키와 닮은 외모로 끌렸겠지만 영화에서 그려진 히로코의 선한 심성을 보건대 분명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죽음을 앞두고 읊조린 푸른 산호초는 끝내 이룰 수 없었던 두 여인을 모두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고한 그의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みんなのテーマ曲かなんかですか？あいつが最後に歌ってた歌や。谷底に落ちてな。この歌だけが聞こえとるんや。 그리고 직접 고백하지 못한 아련한 사랑의 기억을 얹어 남풍에 보냈을 소년의 마음은 결국 그녀의 두 손 안에 담겼습니다. 잠자리의 죽음을 목격하고서야 아버지의 죽음을 체감할 정도로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렸던 그 시절. なんだ中学の時にね同じ名前のクラスメートがいたのそれも男の子お前の初恋かそういうんじゃないわよだってこんなにたくさん先輩の名前書くなんてその人よっぽど先輩のこと好きだったんですね 자신의 마음을 도서카드 뒷면에 담아 이츠키를 찾아간 것은 소심한 방법이지만 내향적인 사춘기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でもそういうやつやったもんなあいつ女の子の前では全然煮え切らんやつやったもん 과거로 존재했던 마음의 흔적과 진실의 세계가 열리는 결정적인 단서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란 책은 굉장히 현학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오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어린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이츠키의 뒤늦은 고백이 그들로 인해 밝혀진 점도 있지만 애써 부정하기만 했던 자신의 첫사랑을 이제서야 뒤늦게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だってあなたたち仲良さそうだから冗談言わないでよなんでそうなるのよ 이츠키의 무심한 표현과는 달리 내심 새어나오던 표정들은 그녀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감정의 미숙함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절 자신의 진심까지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은 두 여인 사이에 오가는 편지라는 매개체와 초상화를 새겨넣은 도서카드를 통하여 잊고 있었던 이츠키와의 서사를 새롭게 재인식함으로써 현재의 그녀를 강렬하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히로코는 덜어냄으로써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자신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츠키는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추억과 진심을 담아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동일한 기억과 경험이 다시 찾은 단서로 인해 새롭게 해석되고 현재의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영리하게 연출한 이 영화는 과거의 추억과 애틋한 마음을 넘어 현재의 동력과 미래의 자양분이 될 두 여인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존재했다는 행복,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 다양한 감정과 추억들을 소환하며 잃어버린 소중함을 되짚어주는 첫사랑 같은 영화 러브레터입니다.